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 그럼 어디냐 이거 봤을 때 바로 밑에가 용인하고 이제 접경인데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고 가정했을 때 네. 40대에서 60대까지 한 주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모아둔 돈이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 있는 애가 2명 있는 가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 기준으로? 나이대를 뭐 딱 그렇게 이제 뭐 구분하는 거는 네. 그런 것 같고요.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오늘의 가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있다라고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작년에 가격은 이게 1억이었는데 이게 1억 2천이라고?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면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가격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고 내가 미래가치 있는 물건을 보는 눈을 가진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집을 한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더 사면 이제 세금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종부세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가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 개정이 되면은 소형 아파트를 그때 사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사서 임대사업을 하시면은 은퇴 준비도 되고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투자랑 뭐 저희가 네. 상가나 아파트, 뭐 주택 이런 네네네. 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토지에 투자하는 건 뭐 어떤 게 다른가요? 토지는 단가가 싸죠. 굉장히 싼데 토지는 이제 묻지마 투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싼 만큼 이게 안 올라요. 투자를 잘못하면은 투자 기간을 한 300년 잡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에 투자할 때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좋은데 그 어디는 어느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의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이외 지역의 토지에 투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는 전부 나눠져 있어요. 이미 땅값이 오를 땅과 오르지 않을 땅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개로 일단은 구분을 하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투자 기간이 300년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그린벨트 이런 지역.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별도의 또 주제로 하는 거고 네. 용도 지역으로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도시 지역에서도 우리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뭐 녹지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여기 성수동 여기 지금 요 사옥 여기가 지금 공업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 그래서 이렇게 높게 용적률 400%로 해서 이렇게 높게 올린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땅으로 보이지만 용도 지역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있는 땅들도 그렇게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친구가 야 이거 좋은 땅인데 한번 투자해보자 같이 이래가지고 투자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이건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혹시 그게 진짜인가요? 이제 길에 인접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이제 하천이나 강이 있을 경우 뭐 길이나 이제 하천의 면적, 그 길이까지 감안해서 용적률을 계산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질 때 도로가 2m다라고 하면은 각 양 옆으로 1m씩 띄고 집을 짓게 돼 있어요. 내가 2m 도로에 내 땅이 붙어 있으면 내 땅이 1m가 들어가겠죠. 상대방도 1m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2m 도로에 그 옆에는 땅이 아니고 하천이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가 이제 대지다. 2m 도로를 꼈는데 하천은 못 뛰잖아요. 내가 집 질 때는 내가 2m를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천 앞에 땅을 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국내 부동산만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해외 부동산도 좀 투자를 하시나요? 투자는 안 하고 전 자문 내주죠. 제가 2007년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저희 고객들 30명 모시고 일주일간 투어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투자로 이어졌나요? 이어졌죠.
그땐 그분들은 어떤 거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정도 했을 그때 이미 텐데 지금은 한 8만 불이잖아요. 그때 40평 아파트가 한 평당 1억 정도 했는데 지금 2억 5천 정도 해요. GDP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른 건가요? 거기는 아. 1인당 소득 대비해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답이 없어요. 그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이상은 못 올라간다. 시장 경제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공급이 덜 되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기존거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강남하고 이제 성동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한남동 같은 부촌을 제외하고 또 여기는 좀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구나 뭐 동네가 있을까요?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비싸지니까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 그럼 어디냐? 이거 봤을 때 GTX A 노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상반기에 됩니다. 예, 동탄에서 파주 운정까지인데 삼성동은 개통이 이제 2028년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개통이 되는데 동탄 지역을 보면은 동탄이 굉장히 유망해 보여요. 아까 제가 분당은 590만 평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동탄은 1, 2동탄이 있는데 1동탄 규모가 한 300만 평 정도 되고요. 2동탄 규모가 1,400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동탄 바로 밑에가 용인하고 이제 접경인데 남사읍 이동읍이 거기에 있어요. 남사 이동읍에는 215만 평 규모의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혹시 그 기흥 아래쪽 거기 용인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용인 신도시가 아니고요. 동탄 밑에 동탄 밑에. 남사 이동읍. 남사 이동. 네네 거기에 그 지역에 들었으면은 지금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87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거의 한 3배 정도 규모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땅을 살 때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 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일자리가 용인 남사 이동업에 늘어나게 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동탄 신도시예요. 이동탄 신도시. 그럼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뭐 생수 아니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빌라는 전세를 살 수는 있어도 매매를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전세도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빌라에 이제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은 선순위 권리 때문에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내 전세보증금을 다 지킬 수 없겠죠. 또 선순위 권리가 없더라도 그 집에 체납된 세금이나 국세 지방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전세돈을 배당해서 다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살든가 그 집을 내가 경매로 받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파트에 전세 사는 건 뭐 그나마 안전성이 있는데 빌라는 좀 리스크가 있다. 왜? 가격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매매는 투자 가치는 없어요. 전세 사는 것도 가격의 60% 이상 넘지 않으면 괜찮은데 넘으면 안 돼요. 70%, 80% 가까이 전세를 얻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 리스크가 있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이지 않게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수지 이론처럼 오를 때 찔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는 그런 건가요? 네. 정말 이제 진솔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뭐 조언이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는 사실 이제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특히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부동산 공부를 꼭 한 이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거나 또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준석 대표님은 이제 추후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갑자기 또 한번 다시 모셔서 더 의미 있는 답변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